임플란트에 거는 기대가 크죠. 하지만 살펴야 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태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는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이게 치아 상태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는 수술을 동반하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예.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신 상태라든지 임산부나 성장기의 환자라든지 네. 또는 조절되지 않는 전신 질환이나 정신적인 이상 같은 게 있지 않은 이상 사실 수술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시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수술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치주 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염증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네요. 예. 이게 네. 임플란트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치주 질환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예. 남아있던 염증이 임플란트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 턱뼈에 심어지는 임플란트가 네. 그냥 그 턱뼈들이 서로 각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턱뼈 내에서 이 빠진 부분은 또 옆에 있는 치아들하고 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연 치아 부위에 염증이 존재하고 있다면 빠진 부분의 임플란트를 그 염증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그냥 심게 되면 네. 옆에 있던 염증이 옆으로 퍼지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치주 질환에 걸려 있는 분들은 치주 치료를 꼭 받으셔야지만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치주 질환 치료가 우선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전에 예. 치주 질환을 치료를 하고 해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권고 사항입니다. 네. 임플란트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나 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놔둔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요. 네. 정도가 심하다면 사실 다시 제거를 하고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재생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과연 제거를 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임플란트를 놓고 해야 될지 하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당될지는 병원에서 치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임플란트도 자연치아하고 마찬가지로 입 속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입 속에 존재하면서 이 살 안쪽으로 해서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치아처럼 이렇게 잇몸을 뚫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 치아가 사실 잇몸을 뚫고 나오는 그 특성 때문에 그 잇몸 주변에 치석이라든지 치태라든지 이런 게 끼게 되고요. 염증이 네. 생기는 것처럼 적절하게 제거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가 잇몸을 뚫고 나와서 있는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 잇몸 부분에 생기는 치태라든지 치석은 똑같이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비싸게 치료비를 내시고 심으셨다고 해서 이건 이제 반영구적이니까 앞으로 이거 관리를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고 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임플란트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노인들을 떠올리지만 치아 상태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요. 젊은 분들도 스포츠 활동을 하시다가 예. 격렬한 스포츠 활동 중에 이렇게 공에 이렇게 치아 부분을 맞으신다든지 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스포츠 관련 사고 같은 거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서 치아가 빠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연령대만 아니라면 예. 젊은 분들도 충분히 치과 임플란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는 그러면 성장이 완료된 후에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성장이 사실 완료되지 않은 상태면은 뼈도 역시
턱뼈도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임플란트를 한번 심으면은 사실 턱뼈가 자라면서 임플란트 위치도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기본적으로는 완료가 된 이후에 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임신부들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 중에 치과 치료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더더욱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임신 기간 중에 사실 산모나 태아 모두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큰 치료들, 즉 몸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염증이 심하다거나 뭐 아주 심한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응급처치라도 해야 될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임신 2기 정도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럴 때도 역시 임플란트 치료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치료 자체가 완료되는 데는 대개 한 평균적으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임신 2기라고 하는 게 훅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플란트는 수술적인 치료가 치료 과정 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 모두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임신 시기를 피해서 출산을 하고 나신 다음이나 출산을 차라리 하시기 전에 임신하시기 전에 네. 임플란트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예. 성장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턱뼈 안에 임플란트를 한번 심게 되면 그 위치가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치아들은 자연 치아들은 턱뼈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위치가 이동이 돼서 네. 재배열이 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그냥 고정된 위치에 탁 심어버렸기 때문에 방해가 되겠네요. 방해가 되고 오히려 임플란트 자체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성장이 되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플란트를 여기다 심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예쁘게 심었다 하더라도 예. 나중에 이제 성장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게 방해물로 작용을 한다거나 그렇겠네요. 예, 오히려 자연 치아나 턱뼈의 성장 자체에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를 결정하는 기준도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에게 적합할까요? 자연 치아를 빼야 하거나 아니면 이미 빠졌을 경우에 사실 주변의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 치아와 유사한 모양으로 치아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네. 우선적으로 권하는 치료가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연 치아와 제일 유사한 모양과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치료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자연 치아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가요? 네, 기존의 치과에서 지금 치료해드리는 보철물들을 쭉 놓고 비교해 보면 예. 그나마 자연 치아와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 제일 가깝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자연 치아와 비슷한 기능과 힘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시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틀니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틀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치아가 빠진 부위에 잇몸에 얹어서 이제 탈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틀니고요. 예. 빠진 치아의 잇몸 안쪽에 있는 턱뼈에 아예 그냥 치아를 대체하는 구조물을 심고 그 위에 인공 치아를 제작해서 빠진 치아 부위만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임플란트입니다. 예. 즉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틀니는 그냥 이 빠진 다음에 잇몸에다가 그냥 이렇게 탁 얹어가지고 남아있는 잇몸 자체가 씹는 힘을 좀 받으면서 사용하게 되는 구조고요. 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예 턱뼈 자체에 고정체를 심어서 그 뼈 자체에 힘을 전달을 하면서 기능이라든지 형태적인 자연 치아의 기능이나 형태적인 부분을 재현하는 것이 이제 치과 임플란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틀니를 좀 오랫동안 착용하다가 틀니 수명이 다해서 교체를 해야 할 때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건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틀니는 임플란트와 다르게 그냥 잇몸에만 얹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씹는 힘이 제대로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사용하시다가 임플란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틀니를 오래 사용한 분들은 잇몸이 좀 약해져 있다는 생각을 하시던데 왜 그러신 걸까요? 네,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틀니의 문제는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면 잇몸뼈가 저절로 이렇게 막 무너지게 되거든요. 네. 흡수가 됩니다. 아. 잇몸 자체가 사실 치아를 담고 있거나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적절한 뼈의 자극이 가해지는데 네. 그런 자극이 없이 그냥 치아도 없고 임플란트도 없는데 잇몸 위에다가만 씹는 힘이 가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뼈 자체가 흡수가 되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잇몸뼈가 많이 없어져 있는 경우인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좋다고 하는데 한번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예. 그냥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턱뼈가 흡수된 것만큼 다시 그 뼈를 재생시켜 드리는 치료를 부가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뼈가 어느 정도 재생이 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네. 그때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럼 틀니를 빼고 임플란트를 할 때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피게 되나요? 치과 임플란트 치료는 수술이 동반되는 치료면서 임플란트 재료가 잇몸뼈와 한 몸이 돼서 잘 아물어야 성공하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 질환들이 기본적으로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에 적당한가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예. 예를 들자면 당뇨병이나 뭐 골다공증 같은 그런 질병이 있다면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일단 치과 선생님들이 문진을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해당 질병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에 대해서 의과 선생님들과 긴밀한 상의를 통해서 네. 주의사항들을 점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잇몸 검사를 통해서 잇몸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걸 보고 방사선 사진 촬영 등을 통해서 잇몸 뼈 상태를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치료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뭐 당뇨병이나 골다공증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그 나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가 봐요. 사실 나이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고요. 나이보다는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 연세까지 오시면서 이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지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만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래서 연세가 드셨어도 건강하시기만 하시면 사실 임플란트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신 온 몸에 일반적인 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데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당뇨병이 좀 오래되신 분들도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당뇨병이 심하지만 않으시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당뇨병이 심한 상태면은 사실 이 치과 임플란트 치료뿐만이 아니고 무슨 치료를 하고 특히 수술 같은 일반적인 수술을 해도 잘 안 아무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잘 아물어야지 되는데 수술 같은 치료를 했으면요. 잘 잇몸이 아물질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럴 경우에는 당뇨병이 심해서 잘 안 아물 것이 예상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다른 치료 방법을 또 할 수 없이 고려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이건 골다공증이건 조절 가능한 상태로 있으면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조절이 안 되는 심한 상황일 때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질병들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해당되는 전공의 의과 선생님들께 보내서 협진을 통해서 치과 임플란트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한 형태라는 게 임플란트의 장점일 텐데요. 그럼에도 부작용의 위험은 있는 거죠.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임플란트 치료도 수술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 부작용의 유형도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드물긴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건드렸을 경우에 감각 이상이 온다든지 네. 또는 지속적인 통증이 야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구강 내 세균의 영향을 받아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과 임플란트는 수술을 잘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차후에 유지 관리를 받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럼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나요?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면 기존의 임플란트를 놔둔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하지만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없다면 기존의 임플란트를 빼내고 문제가 없게 치료를 해드린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느 정도로 임플란트 주변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이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치과의사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설명 들으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를 할 때 하나씩 해야 덜 고생스럽다는 말도 하고요. 할 때 한 번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다는 말도 합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할 수 있을 만큼 하면은 참 좋겠죠. 그렇죠. 안 되나요? 그거는 사실 이렇습니다. 뭐 치과 임플란트 치료가 수술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으시거나 뭐 가능한 한 짧은 수술 시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 개씩 시간차를 두고 해드리기도 합니다만은 네. 개수가 사실 뭐 한두 개 더 추가된다고 해서 수술 시간이 과도하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다는 환자분들 말씀이 사실 치과 임플란트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로 구분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네. 모든 단계마다 임플란트가 환자분의 몸에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의 경우에 한해서는 환자분들의 이제 어떤 일반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기력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좀 이렇게 환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건강하시면서 오랫동안 수술을 하셔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 추가적인 1-20분 정도의 수술 시간을 견디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최대한 심어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이 심어드리고요. 네. 이제 좀 오랫동안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데 좀 부담을 느끼신다거나 아니면 짧게 여러 번 오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수 조절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를 결정하고 검사부터 치료가 완성되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평균적으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적응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치료가 다 적응기를 필요로 하죠. 네. 빠진 치아를 성공적으로 대체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기존의 보철물들에 비해서 빠르게 적응들을 하시는 편입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재료가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네, 치과 임플란트는 사실 뼈가 잘 붙는 타이타늄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 이게 개별적인 디자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면 처리라든지 하는 네. 특성에 따라서 회사들이 출시하고 있는 그 제조 회사들도 그렇고 제조 회사들이 만드는 임플란트 재료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 1000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분을 할 때는 환자분들은 이게 국산이냐 수입산이냐를 가지고 이제 많이 따지시는데 네. 사실 그런 단순화된 구분보다는 환자분의 치아와 구강 상태에 그나마 제일 적합한 특성을 지니는 치과 임플란트 재료가 어떤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믿을 만한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조심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치과 임플란트 재료 자체는 반영구적이지만 예. 사용을 하시면서 세부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물리적으로 점검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네.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을 만들게 되면 치주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임플란트 주위 조직을 파괴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치아를 가지고 계실 때보다 더 자주 치과에 정기적으로 들리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도보 옛 속은 노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리포터 동혜연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저희 엄마가 틀니를 사용하신 지 꽤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 80대시고 틀니를 착용한 지는 한 20년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틀니도 오래되니까 자꾸 헐거워지고 잇몸이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말리셨나 봐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말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은 자기 80 넘어서 임플란트로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지내신다고 하시는데 틀니를 새로 하시라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고 임플란트도 싫다고 하세요. 계속 음식을 드실 때도 틀니가 덜그럭대고 틀니가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입술 위로 주름이 많이 이렇게 생기시더라고요. 정말 임플란트가 그렇게 고생스러운 건가요? 네. 틀니를 사용한 지 20년이 넘었고 나이는 80대. 틀니도 헐거워졌지만 임플란트 과정에 대한 부담감에 좀 망설이신다고요. 어떨까요, 교수님?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임플란트 치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신적인 온 몸에 혹시 질병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치료 가능성을 찾아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틀니를 새로 하는 것도 안 한다고 하신다는데 맞지 않는 틀니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실 겁니다. 네. 틀니가 일단 덜그럭거리기 때문에 식사도 불편하실 거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근본적으로는 잇몸에 맞지 않는 틀니가 계속해서 잇몸을 자극하게 되니까 예. 틀니로 인해서 씹는데 또는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틀니 때문에 오히려 잇몸에 손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이분은 이미 20년 이상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틀니 수명을 넘긴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교수님, 틀니의 기본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틀니의 수명은 잘 맞기만 하면 반영구적인데요. 아쉽게도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잇몸은 조금씩 변형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되게 조금씩 잇몸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치과에 가셔가지고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혹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보완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면 많이 헐거워지신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관리가 좀 잘못된 걸까요? 세 가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상태가 자연적으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틀니가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관리가 잘못돼서 틀니의 변형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 틀니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계속해서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틀니를 수정하지 말고 새로운 틀니를 제작하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법을 다시 시도해 보시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틀니를 밤에도 끼고 자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잘 때는 빼고 주무셔야겠죠. 네, 틀니를 끼고 잠을 주무시게 되면 구강 내에서 자정작용을 해주는 침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침이 잘 분비가 안 되면은 틀니 표면에 세균들이 번식하게 되기 때문에 세균으로 가득 뒤덮인 틀니를 끼고 다니시는 결과가 됩니다. 냄새도 많이 나실 거고요. 예. 네. 틀니 관리도 궁금한데요. 휴지 위에 올려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물에 담그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소독이 된다고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담가두는 분들도 있던데 다 괜찮을까요? 틀니를 기본적으로 마른 상태로 오래 두시게 되면 형태가 변형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에 담가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이때 또 소독을 한다고 뜨거운 물에 틀니를 담가 놓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고온으로 인해서 틀니에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담가 놓으시는 거 유의하시고요. 네. 네. 소독된다고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담가두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소금물, 식초물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차라리 그냥 깨끗한 찬물에 그냥 담가 두시거나 아니면은 그 찬물에 틀니 세정제를 같이 이렇게 알약처럼 풀어놓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같이 떨어뜨리신 다음에 주무실 때 그 틀니 세정제가 들어간 찬물에 같이 넣어두시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네. 틀니 세정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틀니 세척 같은 거 이게 치약이 안 좋다면서요? 네, 치약은 기본적으로 고운 모래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그 치약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칫솔 가지고서 이제 틀니를 박박 닦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칫솔도 자연 치아에는 그나마 작용을 잘 할 수 있지만 네. 틀니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의료용 플라스틱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연 치아보다는 강도가 떨어지는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 자연 치아용 치약과 칫솔을 사용해서 틀니를 닦는다. 그렇다면은 이제 수없이 많은 페임과 주름을 만드시게 되는 거가 되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틀니가 금방 손상이 오시거든요. 예. 틀니 모양이 변형되실 정도까지는 아니시겠지만 미세하게 홈이 만들어지면서 변색도 오시게 되고 네. 예, 틀니로서 사실은 기능을 제대로 못 하시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틀니 전용 세정솔과 틀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틀니 전용 세정제가 없으시면 임시 방편으로라도 주방 세제 같은 걸로 사용해서 세제. 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냥 담궈두면 되는 거죠? 네, 담궈 두시면서 거기에 틀니 세정제로 파는 그런 알약 같은 거 물에 녹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네.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네. 틀니 수명을 늘리기 위한 관리법이랄까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대로 틀니를 세척하고 관리하시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셔서 예. 틀니가 잇몸과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안 맞는 부분은 조정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면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라 그러셨는데 틀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네, 치과 선생님들은 꼭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네. 실제 저희가 아파야지만 치과에 가는 것처럼 틀니도 마찬가지로 한 1년 네. 지났는데 뭐 멀쩡한데 내가 왜 치과에 지금 가야 되나 다른 급한 일도 있는데 네. 이제 이러시면서 언제 치과에 내가 다녀왔더라 라면서 네. 가물가물해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사용하면서 느끼는 틀니 교체 시기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알리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틀니가 헐겁다거나 잘 빠진다거나 뭐 사용하실 때 아프시다거나 하는 증상이 오면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치과에서 틀니를 수정해 드려서 계속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게 해드릴 정도를 넘어서 변형이 심할 경우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때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아, 지금 이거는 더 이상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지났으니 네. 새로 틀니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치료법, 뭐 그게 치과 임플란트건 뭐건 기존의 틀니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도 권유를 받으시면서 네.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Yes or No. 오늘은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태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